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신고 배웠는데 이제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가설 건축물, 가건물이라고 그러죠. 자, 이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가설 건축물도 축조할 때 허가를 받아서 축조해야 되는 가건물이 있고 또 신고를 하고 축조해야 되는 가건물이 있대.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어디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서 가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였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래서 관리 결정에서 공원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공원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잖아요. 또 공원이 설치될 땅이 예정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라. 여기에서만 허가해요. 도시군 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서. 그런데 여기서 가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축조 요건이 6가지가 나와요. 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 가건물 지을 때는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받는다. 다만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건물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그러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자, 거기 보니까 박스에 그 박스가 이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이 말이죠. 그 위에 있는 박스 위에 있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말이 지금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물 질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것이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개발행위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좀 꼭 꼬아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국토계획법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개발행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질 때는 몇 층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4층 이상이 아니면 허가하라. 아니면 허가하라. 그죠? 위에 있는 그 꼬임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층 이하로 지라는 이야기예요. 3층 이하로 지하라.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허가라고 했으니까 3층 이하로 지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디귿번은 구조 존치기간 목적등이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해라.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제 이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박스에 있는 기준에. 자, 구조는 무슨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되면 안 된다. 가건물은 철골해야 되니까. 그죠?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은 몇 년요? 3년 이내야 된대. 거기에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근데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대. 뭐 이런 공원 예정지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14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하니까 전기, 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전기, 수도, 간선이란 말이 연결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가건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축조 요건이 6가지. 그래서 아무래도 숫자와 관련된 것 4층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3층 이하로 재야 된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제 공사용 가설 건축물 흥행, 재복구, 전람회를 위한 이러이러한 가건물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에서 이제 그 신고 대상 가건물의 용도가 쭉 나왔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허가 대상 빼고 나머지는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몇 개 지금 거기다 예를 들어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시용 견본주택. 이게 뭐예요? 전시용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가건물이에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이런 가설 건축물은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도 몇 년이에요? 3년. 이제는 허가도 3년, 신고도 3년. 예전에는 허가는 3년, 신고 2년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일치시켜줬네요. 자, 존치기간은 3년이다. 그러면 존치기간,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사전에 통지해 주래. 만료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존치 기간이 다가오니까 연장하려면 연장하세요라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만료 30일 전까지 통지해. 그러면 통지를 했으니까 연장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죠? 그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고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라. 그래서 이런 가설 건축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개 배웠어요. 건축물이라는 놈을 배우면서 허가 대상 건축물,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물, 그리고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건축공사의 시행, 건축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밑에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사회 설계가 필요한 게 있대. 자, 어떤 건물은 건축 사회 설계가 필요합니까? 자, 건축 사회 설계가 필요한 것은 허가 대상 건축물 나왔죠?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 설계가 필요해요. 허가 대상 건축물. 그리고 리모델링 건축물도 건축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 사회 설계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도 건축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 중 다음의 것은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야 된대요. 요게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자, 신고 대상인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고 대상이 아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고 대상 중에 요 놈은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팔로 나왔네. 바팔로.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아까 신고 대상에 대션 있었죠? 대션. 어떤 대션? 이미 산미인 건물의 대션. 이미 산미인 건물의 대션은 신고였잖아요. 뭐 증설이든 수설이든 따지지 않고 신고했잖아요. 자, 그 이미 산미인 건물의 대션은 건축의 설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팔로의 그리고 대션의 바대. 그리고 또 아까 원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지만 농수산업을 영위하기엔 읍면적에서는 창고는 얼마? 200가지, 축사 400가지, 창의 축사 있었죠? 이거 신고 대상이었잖아요. 이것은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은 건축 설계가 필요한데 단 신고 대상 중에 바대와 창의 축사는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신고 대상 중에 바대와 창의 축사는 제외한다. 자, 그 정도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한 거 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뭐 허가 신청하면 건축주가 허가하고 신고 대상도 있었고 협의도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건 다 이제 이 신고라든지 협의는 허가에 간주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허가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하고 착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대상,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그 3개 있네요. 자, 착공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하고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 가건물은 뭐 착공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착수하면 되고. 근데 착공 신고가 필요한 것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착공 신고하고 착수하는데 착공 신고는 착공 전에 신고하면 돼요. 착공 신고. 그러면 여기도 신고를 했으면 신고를 허가권자가 수리해야 돼. 네, 착공 신고는 몇 일 이내 수리하라고요? 3일 이내 수리해서 통지합니다. 3일 통지. 아까 건축 신고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걸 보잖아요. 자, 이 신고는 몇 일 이내 허가권자 통지했고 5일.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또 이제 착수할 때도 신고 대상도 착공 신고를 하는데 이 착공 신고 대상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권자는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시면 이제 착공 신고 공사 착수했어. 공사 허가 받아서 공사 다 끝났어. 그러면 다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 이 말은 어떤 것, 누가 사용 승인 신청해요? 건축주가. 여기 있는 사람이 2명이 딱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건축주가
예, 이러이런 건물은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떤 것은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되느냐? 아까 착공 신고한 대상이 있었죠? 이 대상은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대상은 착공 신고 대상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감리 보고서를 첨부해서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을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그러나 신고 대상 가건물은 뭐 이게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주의 보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나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협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은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사용 승인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그 세 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죠. 그러면 이런 사용 승인을 받을 대상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승인. 그래서 밑에 사용 승인 교부라는 말이 나오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하면 접수 매달 이내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래. 접수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서 사용 승인서 교부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 검사 없이도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네. 또 예외가 있네. 자, 사용 승인 받을 대상인데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어떨 때는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사용 승인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접수 매달 이내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 교부하라고 했어요. 7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소구청장한테 그런데 소구청장이 이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 안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허가권자 잘못한 거예요? 허가권자 그죠? 근데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지 않으면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거나 또 하나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123층짜리 건물 짓겠습니다. 롯데타워 짓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원래는 허가받은 게 123층이면 123층이 다 완공이 돼야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거 시간도 길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완공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밑으로 쭉 가면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자, 밑에 3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다 완공이 안 돼도 완공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다만 임시 사용 시간은 2년 이내인데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을 요할 때는 임시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연장 나온 미호도 다시 한번 그랬죠. 여기는 아닙니다. 이 임시 사용 시간은 2년 이내인데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을 요할 때는 임시 사용 시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장에는 기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과 횟수에 그래서 여기는 연장 시 뭐 1회 하나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든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2 롯데타워인 자 이런 103층짜리는 계속 완공된 부분에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계속 사용하다 공사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3년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최종 사용 승인 받아서 지금 완성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연장에는 기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연장은 미호도 다시 한번 허가 신고에서는 그랬잖아요. 근데 임시 사용 시간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 승인 받아서 건물을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건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까? 그저 자기가 자기 거 해야지. 건축주,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인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죠. 자, 유지 관리합니다. 자, 그러다가 건물을 철거해야겠어요. 철거할 때 그냥 철거해요? 아니면 신고해야 돼요? 철거, 신고. 철거 전에 해요? 아니면 철거 후에 해요? 전에. 더 구체적으로 철거 며칠 전에.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합니다. 철거 신고는 철거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구청장이 이제 신고 나오면 특광시장 나오면 안 돼요. 시험에 그 특광시장한테 신고한다라고 나왔다니. 특광시장은 건축 허가권자에서만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건축 신고니, 용도 변경 허가 신고니, 가건물이니, 뭐 이런 데는 특광시장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라는 단어 나올 때는 특광시장 나오면 안 돼요. 당해 특자, 특도, 시정, 구수, 구청장에 신고하면 돼. 철거 예정이 3일 전에. 근데 멸실은 멸실 전에 해요? 멸실 후에 해요? 멸실 후에 해야지. 멸실 전에 어떻게 멸실 전에. 뭐 여러분 신기 있어요? 이거 곧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 될 겁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신고해.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사전에 신고해. 자, 멸실 후 매들령 30일 내에 신고한다. 그래서 이런 철거 신고, 멸실 신고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축 절차까지 받고 이제는 이제 우리 건물을 한번 지어봐요. 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배울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자, 그래 문제 또 한번 풀어보고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과 관련된 설명이 있다. 사용 승인 이 중 맞는 것은 맞습니다. 자, 건축주는 건축 신고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받지 않아야 된다. 신고한 건물은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까 사용 승인 신청 대상 뭐 있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신청해야라고 했잖아요. 사용 승인 신청하는 말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자,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가설 건축물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사용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것도 사용하려면 받아야 되죠. 자, 아까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 사용 승인 신청한다. 말장난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건물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접수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7일 이내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접수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교부해줘. 만약에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 안 하면 그때는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말장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공자는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사용 승인 신청은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까 건축가 신청한 사람이 사용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공자는 그냥 공사한 사람이잖아요.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와 그리고 감리자 지정된 경우 작성 감리 완료 보고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공자가 틀렸습니다. 건축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 첨부된 경우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사용 승인 신청하면 뭐 해야 돼? 접수 7일 이내 사용 승인 검사를 한 후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검사를 후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 교부합니다. 단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 검사 없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검사 없이 이 말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용 승인에 관련된 규정 한번 체크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대지도로 나옵니다. 자,
자, 건축물. 자,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있어야죠. 대지가 있고 또 뭐 또 있어야 돼요? 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대. 대지에 안전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는 나무를 심어야 될 적용 의무가 있고, 또 일정한 지역의 일정 건물은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공개 공지 확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적용이 참 잘 나오죠. 적용하고 공개 공지. 자, 대지 안전 조건. 안전 조건은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지가 건축 용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대지는 뭐 해야 돼? 인접한 도로면보다 뭐보다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가 높아야 된다. 그죠? 왜 그래요? 여기가 도로고 이거 대지다 그러면 비 오면 다 침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딱 끝내면 좋은데 다만 또 나오죠. 다만 어떨 때는 배수에 물이 빠지는데 지장이 없고 방습이 필요 없다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나요? 낮아도 건축법 위반한 거 아니대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습한 토지, 습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매립지. 자, 이런 데서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나요? 아니면 뭐 하면 되나요? 예, 뭐 하면 된대.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습지나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성토, 흙을 쌓고 집안을 다지는 성토 지방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대지는 건물이 들어서는 이 대지는 어떻게 해야 돼? 오수, 우수가 잘 빠지도록 하수관, 하수구, 저수 탱크 등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지에는 배수 시설이 설치돼야 되죠. 그리고 또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 송계가 뭐예요?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여기에 대지를 조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옹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는 건 그래서 밑에 옹벽의 설치 규정이 나오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강행 규정, 안전 조건,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는 이런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적용.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될 적용 의무가 있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인? 원칙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가로 세로 하면 20m, 10m 정도 되네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될 적용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라도 다음 같은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적용 제외. 이게 잘 나오다는 얘기죠.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거. 200제곱 이상이 되지라도 거기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죠? 자,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 되지라도 다음 같은 경우는 적용 안 해도 된대. 자, 먼저 거기에 있는 1번하고 9번을 보시면 1번이 뭐예요? 녹지적. 자, 9번은 도시적 외의적이죠? 도시적 외의적이죠? 도시적 외의적이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달아 보면 1번, 9번은 녹과 농자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린이 생각나잖아요. 보전적이잖아요. 나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녹과 농자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라도 나무를 심을 의무가 없어요. 1번, 9번 녹과 농자. 그러면 1번, 9번에 의하면 적용의 의무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상공에서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적용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번하고 9번 연결하니까. 그린 생각나면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상공이라도 이제 2번 이런 용도의 건물은 적용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공장이다, 공장. 2, 3, 4, 공장, 공장. 근데 여기서 조심하고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기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공장은 무조건 공장이 들어서는 대지는 적용 면제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걸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 안의 공장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나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 면제다. 이것도 최근 시험에 출제됐죠. 그래서 거기 2, 3, 4는 공장은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돼. 기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적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염기가 있으면 나무는 자랄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축사. 축사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축사가 겁나 크면 해야 되나요? 예, 축사가 겁나 커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육질 향상 뭐 이런 거 안 해요. 자, 축사. 그리고 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건물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가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하니까 뭐 가건물의 면적이 뭐 1,500이든 5,000이 되는 거 따지 않아요. 기준 없어요. 적용 안 해도 돼. 자, 8번 기준이 있는 거 있네. 기준 있는 거. 물류시설. 물류시설이 창고시설이잖아요. 공장의 동생이잖아요. 아까 공장하고 닮아야지. 공장에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적용 안 하듯이 예, 이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도 적용 의무가 면제되죠. 적용 문제. 그런데 여기는 뭐가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어요?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한다.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거적, 상업적에서는 물류시설 원칙 적용해서 200점 이상인 대지 물류시설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한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예외 규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9번 받고 10번은요. 10번도 보니까 느낌이 있네요. 느낌. 10번에 이런 건축물, 조례가자는 건축물. 거기 보니까 가나다라 보니까 관광, 휴양, 관광, 골프. 뭐 생각납니까? 그린, 그죠? 관광, 휴양, 예, 관광, 골프 그러면 그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대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있는 것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옥상 적용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예,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 공개 공지. 공개 공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예, 공지, 이게 오픈된 장소에다가 휴게시설 설치해 주는 게 공개 공지잖아요. 울타리 치지 않고 치는 거 쉼터예요. 그래서 예, 쉼터. 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이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느냐? 일단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부터 체크하셔야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디예요? 일준상준도, 일준상준도, 일준상준도. 그러니까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그냥 전용 주거적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 아니에요. 전용 주거적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아니에요. 예, 주거적에서는 일준상준도,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중공업적,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일준상준도에 있는 플러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일준상준도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준상준도에 있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숙박, 문수, 문화, 집회, 그 밖에 조례가 인정하는 다중용.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중용 건물이잖아요. 다중용. 근데 다중용 건물이 아닌데 있는 게 업무시설 들어가 있는. 업무시설은 예, 오피스텔 이것들은 다중용 건물은 아니지만 공개 공시 확보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제외되는 규정만 꼭 잘 정리하셔야 돼요. 판매 시설 우리 공개 공시 확보 대표적인 게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뭐 이게 다 공개 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시켜 놓고 막 의자 갖다 놓고 뭐 쉴 수 있도록 공간 만들어 줬죠. 밖에다가. 자, 그런데 판매 시설 중 무엇은 공개 공지 확보 안 해도 된다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뭐였어요?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이잖아요. 농수산물 시장 가락동에 그죠? 그 농수산물 시장 가면 뭐 많이 있다고 했어요. 배추 그죠? 배추.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배추에서 좀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기준 5천 이상이라는 거. 이러이런 건축물은 공개 일준 상준되어 있는 이런 건물은 공개공지 확보합니다. 자, 그런데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이 조심할 건 이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에 이 대지 면적,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아니라 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10% 이내.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공개공지 확보한다. 근데 이 경우 무엇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적용 면적과 적용이 많이 설치되면 그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공개 공지란 제가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개 설치 기준 보니까 환경 친화 편리할 수 있도록 긴 의자, 적용시설 등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쉼터예요. 출입 차단하는 시설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개 공지. 그러면 울타리 치지 않고 오픈시켰어. 이렇게 휴게소를 설치해 줬던 이야기. 울타리 치지 않고 오픈시켰어.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완화해 준다, 완화해. 더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 공지 설치하라고 해서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공지 설치하면 다음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건축 완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박스에 제가 조심하라고 한 게 우리 건축법에는 공개 공지가 확보가 되면 이 법률에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공지가 확보되면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법에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근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있는 그 세 개 중에 우리 법 시행령에서 완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완화하고 있어요? 공개 공지 확보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시행령에서는 지금 건폐율 1.2배 완화 이 규정 없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공개 공지 확보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 20% 이하에서 더 질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옆으로 늘리는 것은 완화가 아닙니다. 옆으로 늘어나는 게 건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1.2배 그리고 높이 제한 1.2배 위로 올라가는 것 20% 이하에서 더 올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용적률 1.2배 그리고 높이 제한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시험에는 예전에 여기에 박스형으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서는 박스형의 문제로 나왔죠. 관련 숫자들.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 그리고 확보가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뭐 밑에 법률 규정 준용은 확보 대상 건물이 아니라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처럼 공개공지 확보하면 건축 기준 완화해서 건폐 용적률 이런 거 완화해 줄 수 있대요.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러면 공개공지 활용입니다. 가끔씩 우리 백화점 가면 그 앞에 공터에서 막 판촉 활동도 하고 막 그래요. 공개공지 활용은 연간 매일 내에서 60일 내에서 문화행사 판촉 활동 등으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런 적용 공개공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지 받고 이제는 도로 봐야죠.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 문제를 한번 또 확인하죠. 자, 건축법상의 대지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된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대. 원래 200제곱 이상의 대지는 적용해야 되는데 그죠? 1000제곱미터니까 당연히 적용해야겠네요. 자,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아세요? 자, 1번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800제곱미터인 수련시설. 자,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이제 그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수련시설 짓는데 적용해요, 안 해요? 적용 안 하죠? 왜 안 해요?
녹지적 나왔으니까 안 하잖아요. 녹과 농자는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적용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업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물류시설. 물류시설 적용하나요? 아까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 적용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엇은 제외? 주거적과 상업적은 제외한다. 공업적은 여기는 물류시설 이거 적용 안 해도 되겠죠? 주거적, 상업적에서는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거적, 상업적이 아닐 때는 물류시설 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하죠. 1500점 미만의 물류시설 적용 안 하잖아요. 단 주거적, 상업적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공업적이면 물류시설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공장 적용해야 안 해요. 연면적은 아까 공장은 3개 있었잖아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지 않은 공장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나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 면제잖아요. 연면적이 1500점 미만 맞잖아요. 네, 적용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연면적이 1500점 축사 해야 안 해. 축사는 기준 없었잖아요. 무조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일종 전용 주거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단독주택 하나요? 녹과 농자 아니고 그죠? 200,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100평짜리 단독주택 짓는데 원래 200제곱미터 이상인 DG에서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 면제 사유가 아니잖아요. 적용해야 되죠. 여기는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적용 면제 사유를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적용해야 되는 거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입니다. 자, 도로. 자,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란 뭘 이야기해요? 건축법상 우리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맹지에서는 허가가 안 나거든. 자, 건축법상 도로란 어떻게 정리합니까?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그 예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도, 인도도 있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이 너비가 얼마야 된다고요? 4m 이상의 도로에 된다. 그죠?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4m 이상의 도로. 4m 이상. 왜 4m라고 했어요? 소방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실제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에 DG가 접해 있어야만 허가 받을 수 있느냐? 예정도로 돼. 아직 도로 아닌데 도시계획도로 잡혀놨대. 이게 4m 이상의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도시계획이 예정된 그 예정된 도로에 DG가 접해 있어도 허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걸 기억합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그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가 꼭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이 대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게 우리 법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도로법, 국토계획법, 사도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도로법에서 만들어진 거든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진 거든 사도법에서 만든 거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의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도로법에서 만들어졌던 공부상 도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다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공부상, 법상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4m 이상의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면 다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실제 법상 도로는 아닌데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황이 도로인 땅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나요? 그래서 그 단수정 붙은 거예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법상 도로는 아니어도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을 하면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뒤에서 이제 도로 지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좀 이따 확인할 것이고. 그럼 원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에 대지가 접해 시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4m 소방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하도 4m 도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여기 차가 올라가기 힘들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기 대지가 있어. 그럼 이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몇 미터가 됩니까? 몇 미터요?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도로는 3m 이상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다. 원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니까 소방도 3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 경사로예요. 경사로.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면 이때는 도로 너비는 3m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으면 이것도 건축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4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3m 이상의 도로도 건축부상 도로입니다. 자, 여기 경사로고, 자 이제는 골목길, 막다른 도로, 골목길, 막다른 도로. 이 막다른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막다른 도로에. 그러면 이때는 이 도로는 어떨 때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달라지죠. 이 막혀 있는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2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야 도로가 됩니다. 건축법 236, 236, 그죠? 236. 근데 왜 이런 35m의 기준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예, 소방 호수의 길이다 그랬죠. 제가 소방 호수. 그러니까 35m 이내에서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아도 소방 호수 들고 화재 지나가면 되니까 2m, 3m 이상 되면 되지만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넘어가면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니까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도로의 개념 정리를 했는데 아까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그 예정도로서 법상 도로이거나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그랬죠. 예, 법상 도로 아닌데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할 거예요. 자, 그럴 때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어야겠어요? 어찌 안 하겠어요? 도로가 아닌데 공부상 도로 아닌데 지금 도로 지정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토지일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도로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제가 원칙이라고 했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대. 자, 어떨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주인이 이해관계인이 어디 있다고? 땅 주인이 그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해외. 저기 아프리카 지금 콩고에 가 있어요. 콩고까지 날아가가지고 동의 얻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 거주에서 동의받기 곤란한 경우는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떨 때? 일반적인 이제 2번이 일반적인 경우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정할 때는 원칙은 동의 있어야 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어요. 도로 지정할 수 있어. 심의 거쳐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도로 지정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거예요. 폐지 변경할 때는 누구는 허가 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더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정한 도를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지정한 도를 건축주가 폐지할 때 허가권자가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는 등 사실상 동의 얻기 곤란할 때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 문장은 거짓말이에요. 지정할 때 그럴 수 있지
해제는 제가 반드시 동의 얻으라고 써요. 그래서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이런 분들 잘 체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웠어요. 이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배울 거예요. 관계. 자, 대지와 도로,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무슨 관계? 예, 밀접한 관계죠. 밀접한 관계. 관계 그때 뭐 불륜 관계 그거네요. 밀접한 관계.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는 이런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2미터 이상 접해야 돼. 이걸 접도 길이라고 하죠.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돼. 그래야 출입하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의 기본적인 조건이 도로 너비는 소방도로 4m 도로가 있어요. 접도는 2m 이상 접한 대지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예, 2m 이상? 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줄 수 있대. 자, 어떨 때는 허가권자가 판단하기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지장이 없으면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2번이에요. 2번. 이 건축물 주변에 이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이 광장인 유원지니 이런 공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 인정할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건물 짓는데 뭐 지을 때는 농막을 지을 때 농막이 뭐예요? 주택이에요? 농업 생산시설이에요?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힘들면 잠시 쉬기도 하고 농기계도 보관하는 막사를 농막이라 그래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하게 틀리기 쉬운 게 요 강화예요. 강화. 가로 2개 있으니까. 자, 일반적인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여러분 허가의 조건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너비가 4m, 접도 2m가 이제 허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건물이 들어서는 사이즈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기본 조건이 바뀐다는 이야기. 여기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도로 너비는 6m 도로여야 되고 접도는 4m 이상 접해야 돼.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의 대지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고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이 건물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기본이 바뀌는 거예요. 도로 너비는 6m고 접도는 4m다. 이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 이게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예외가 2개 나오니까 2개를 조심하셔야 돼. 원래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대상 건물이 공장이면 2000이 아니라 공장은 3000제곱미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다만 그게 축사라든지 작물재배사다.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일반적 기준 그대로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축사나 작물재배사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할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이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우고 관계까지 배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허가 받아서 건물 짓겠죠? 짓는데 야, 건물 질 때 이 선만큼은 넘어서지 말아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 있네. 그 건축 한계선이 줄여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축선 그래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 건축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선이 있는데 이게 좀 쉬었다 하자.